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잠깐 날씨가 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조금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은 시장이 좋지 못했더라도 또 다음 주는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과거보다는 앞을 보면서 한번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종목에 집중했는지 같이 연관을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조금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가 약 0.8%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3,000포인트 밑으로 하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하락이 나왔지만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어서 독일 닥스 지수 약 1.4%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거를 살펴봐도 이렇게 한 번씩 음봉이 나왔던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하루만 놓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니케이도 0.6%의 하락이 나왔죠. 그렇지만 아직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대만도 약 0.6%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즉 한마디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내 증시가 유독 강한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미국까지 모두 좋지 못했던 하루였다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루를 놓고 시장이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이 금리도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시장을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한 주간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어요. 그 이유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까지는 비교적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화요일부터 조정 장세로 돌입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제외하고 비교적 조정 구간을 보여주었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설정을 했으니까 보시면서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MSCI 코리아 ETF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LG화학, 신한지주, 카카오, SK이노베이션,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상위 종목으로 올렸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그동안 외국인은 ETF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았던 투자 주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렸을 때 ETF를 가장 많이 선호했던 투자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외국인이 MSCI 코리아 ETF를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달에 MSCI 코리아 지수에 새로운 종목의 편입이 있는 달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는 미리 단정을 지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을 생각해 본다면 약 한 달 전부터 어느 정도는 종목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신풍제약이 편입이 되었을 때 편입 직전부터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난 11월달에는 SK케미칼과 SK바이오팜, 해당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MSCI 지수 편입이 된 이후에는 조금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을 갖고 대응을 하시려면 편입 직전에 미리 매수를 하고 편입이 되었을 때 수익 실현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에도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미리 찾아보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하고 신한지주, 금융주, 은행주 기업이 두 개나 포함되었죠.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월 이후와 비교해 본다면 가장 높은 금리를 보여주었고,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시장금리의 기준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워낙 단골 종목이죠. 자, 그런데 SK이노베이션 지난주에 조금 시끄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미국에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이 기각되었다,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소송의 내용은 올 7월 달에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말씀드리면 사실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조금은 사업 범위가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자회사 상장이라는 이슈도 있고 또 네이버는 PC에 중점을 둔 반면에 카카오는 모바일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볼 때는 오히려 모바일을 점유하고 있고 자회사 상장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볼게요. 기관은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시픽, SK, 포스코케미칼, FNF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고요. 또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죠. 지난주는 월요일을 제외한다면 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인버스 베팅에 대해서 다들 조금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롯데케미칼, 그렇게 많은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왜 순매수 1위 종목이 올라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기사를 살펴보면 이런 호황은 없었다, 코로나 특수 누리는 효성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롯데케미칼하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순수 화학업체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속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의료 제품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호황기보다 더 좋은 슈퍼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를 살펴보면 이렇게 호황이었던 적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좋을까?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주사기가 보이시나요? 이 주사기의 주 원료는 PP라고 하죠. 폴리프로필렌. 이 PP를 활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백신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셀트리온의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주사기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주사기의 주 원료가 될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 이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효성화학과 롯데케미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액병에도 사용이 되고 또 마스크의 주요 소재이기도 하고요. 의료용 장갑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단순히 백신이 나오면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뛰겠지, 이런 생각도 할 거고, 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관을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주사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주사기의 주 원료가 될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효성화학과 롯데케미칼에 집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의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3월달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했던 그 순간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17만원 구간에서 20만원 이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9월부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이 시점과 맞물려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효성화학도 마찬가지죠. 조금은 롯데케미칼보다는 상승이 더딘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9월 이후부터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국내 의료용 PP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효성화학하고 롯데케미칼, GS칼텍스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화학은 약 65%의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롯데케미칼은 약 18%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장 점유율을 이 세 개의 기업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4분기 영업이익도 전망치가 굉장히 밝아요. 효성화학은 약 23%, 롯데케미칼은 약 57%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또 폴리프로필렌, PP의 평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와 4분기를 비교해 본다면 약 30% 이상의 PP 가격의 상승이 있었고,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 두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실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왜 상위 종목이 올라왔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FNF,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모레퍼시픽하고 FNF 업종을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봤던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의 기관이 매수 상위 종목으로 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좀 읽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화장품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략을 해보고,
FNF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FNF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LB, 디스커버리, 그리고 몇몇 화장품 브랜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볼게요. 자, FNF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기준점으로 잡는 시점이 2020년 3월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종목들이 코로나 때문에 3월달에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3월달을 기준으로 잡고 항상 차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FNF를 보시면 올 3월달 대비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로나 피해주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피해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NF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FNF의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꾸준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나왔을 때 기지개를 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유사한 기업으로 휠라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선 FNF 종목과 다르게 그래도 조금씩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년 2월과 비교해본다면 이 종목도 거의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휠라홀딩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종목도 FNF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영업이익이 꾸준하고 가파르게 증가를 보여주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일부 감소했던 측면이 있긴 하지만 FNF와 마찬가지로 휠라홀딩스도 우리가 백신 치료제가 보급이 된다면 충분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 11월 달에 유상증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려 청약률이 100%를 넘었고 약 1조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재원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차 모비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매집을 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는 이유는 흐름을 살펴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종목을 매수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은 투자의 방향성을 같이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